네, 안녕하세요. 플레이보 제5강. 자, 마지막 강의 되겠습니다. 6.1 조건문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문이란 영어에서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하는 그렇죠. if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조건문은 다른 말로 if문이라고도 합니다. 자, if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건에 따라서 처리를 다르게 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함수를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프로그램을 코딩을 하다 보면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하지 않아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명시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건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조건을 근거해서 그 다음에 실행할 처리를 결정하는 그 수행문을 조건문이라고 하고요. 그 조건문이 있는 것을 우리는 참과 거짓을 판별을 해서 그 다음 실행할 것을 결정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숫자로 표현했을 때 참은 대표적으로 숫자 1로 표현한다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거짓은 대표적으로 0을 표현한다고 배웠습니다. 또 숫자 1뿐만 아니라 0이 아닌 모든 숫자, 뭐 2나 10, 100 이런 것들도 다 참이 되겠지만 대표적으로 숫자 1을 참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같이 알아놓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본격적으로 조건문 if문과 if else문 두 가지를 배울 텐데요. 가장 큰 차이점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if문을 쓰게 되면은 여기에 조건식이 있습니다. 이 조건식을 판단을 해서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로 나누겠죠. 그래서 참인 경우에는 어디를 실행하냐? 그렇죠. 이 노란색 부분 참일 때 결과가 참일 때 자, 이 부분이 실행됩니다. 이 노란색 부분이 실행되고요. 반면에 이 조건이 거짓이라면은 실행할 공간이 어디일까요? 그렇죠. 이 중괄호가 묶여있는 부분이 모두 다 실행되지 않고 건너뛰어서 그냥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조건의 결과가 펄스일 때는요, 거짓일 때는 이 if문이 닫혀있는 중괄호 닫혀있는 거 이 다음 문장이 실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결과일 때는 다른 할 임무가 있다 없다? 그렇죠. 임무가 없습니다. 반면에요. if else문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조건식이 판단을 했을 때 참입니다. 참일 때는 이 부분이 A가 실행이 되고요. 조건의 결과가 true일 때는 else 위쪽 A가 실행이 됩니다. 반면에 조건식이 false일 경우에는 그렇죠. else의 아래쪽에 있는 B분, 이 부분이 거짓일 때 실행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식을 가지고 비교를 한 다음에 판단을 한 다음에 참일 때는 1번, 거짓일 때는 2번을 실행하는 것이 if else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if문으로 실행했을 때는 조건식을 가지고 참일 때는 처리 1번을 하시고요. 거짓일 때는 처리 1번을 한다 안 한다? 그렇죠. 하지 않고 건너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if else문은 마찬가지로 참일 때는 처리 1번을 실행하고요. 거짓일 때는 처리 1번을 하지 않고 건너뛰고 2번만 실행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참일 때 처리 1번을 다시 수행한 다음에 처리 2번을 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문장을 실행하게 되는 것도 같이 알아놓으세요. 이 색깔을 보시면 되는데 색깔에서 이 빨간색 테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 2번은 참일 때, 즉 조건식이 true일 때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 얘는 거짓일 때만, 즉 거짓일 때만 실행되는 문이고요. 얘는 조건식이 참일 때만, 즉 조건이 참이든 거짓이든 두 개 다 동시에 처리되는 구간은 없고요. 둘 중에 하나만 처리되는 것을 if else 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자세한 설명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에 실생활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봇이 앞으로 움직이면서 잡초를 만나면 뽑으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진하는 거 move를 잘 써줬습니다. 자, 그런데 잡초를 뽑으려면은 우리가 잡초도 하나의 물건이죠. 이 물건을 줍는 함수가 필요한데 물건 줍는 함수가 픽이야 풋이야? 그렇죠. 얘는 픽이죠. 그래서 픽 오브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픽 오브젝트를 비어있는 곳에서 실행하게 되면 얘가 오류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문을 주게 됩니다. 이 픽 오브젝트라는 것은 반드시 잡초가 있을 때만 실행시켜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위에서 조건을 판단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거 하나 나옵니다. 현재 로봇이 위치한
칸에 있는 물건의 이름을 알려주는 함수를 배웠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what object입니다. 자, 이 what object 함수는 현재 로봇이 위치한 칸의 물건의 이름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조건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조건식을. 자, 그러면은 이 조건식은 어떻게 되냐면, 자, what object를 한 결과가 뭐랑 같아야 되죠? 같을 때는 등호 두 개라고 했어요. 그렇죠. 잡초와 같을 때. 잡초와 같을 때 비로소 이 픽 오브젝트를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괄호로 묶어서 이 조건식이 써진 이 부분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잡초뽑기라는 프로그램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 잡초뽑기 프로그램 명령어를 다 만들었으면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었다면은, 자, 명령어 즉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름을 불러서 지금 리피트로 4번을 불러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샘플 문제 2번입니다. 이번에는 플레이봇이 앞으로 움직이면서 잡초를 만나면 뽑고요. 잡초가 없을 때는 호박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조건에서 우리가 앞번 문제 풀 때 what 오브젝트는 그렇죠. 잡초일 때 조건을 잡초라고 봤죠. 그래서 내가 지금 로봇이 밟고 있는 칸의 물건의 이름이 잡초와 같다면 뭘 해야 되죠? 그렇죠. 픽 오브젝트가 돼야겠고, 자, 이번에는 잡초가 아닌 경우에 할 일이 있죠. 그렇죠. 얘는 뭐라 그래요? 호박을 심으래요. 잡초가 없다면, 즉 얘는 조건이 거짓일 때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 거죠. 조건이 거짓일 때 할 일이 있습니다. 얘는 호박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심는 것은 픽이야 풋이야? 그렇죠. 풋이죠. 풋 언더바 오브젝트 하시고 따옴표 묶어서 호박이라고 쓰시면 호박을 심는 잡초호박이라는 명령어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령어를 실행하면 실행된다 안 된다? 그렇죠. 실행되지 않습니다. 언제 실행되냐? 잡초호박이라는 이름을 불러줬을 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4번 불러서 실행을 시켰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토마토 정량 2예요. 2. 자, 더욱 강력한 잡초가 나타났습니다. 한 칸에 여러 개의 잡초가 자라고 있고요. 이 잡초는 개수가 다 달라요. 여기서는 5개, 여기서는 3개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감이 오겠죠. 자, 잡초를 뽑는 것은 픽이었는데 이것을 5번, 3번을 하려면 반복함수 리핏을 써야겠네요. 자, 리핏을 써야 되겠고, 근데 리핏을 쓰려고 봤더니 개수들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의 개수를 세는 명령어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그렇죠. 카운트 오브젝트입니다. 자, 중요한 거 또 나왔습니다. 자, 카운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로봇이 위치한 칸에 있는 물건의 개수를 세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이번에는 이 함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if 함수, 함수 이름은 잡초골라인데요. if 조건식이 a랑 잡초랑 같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앞번에서 문제 풀 때 이 if 조건은 what 오브젝트를 통해서 현재 로봇이 밟고 있는 곳의 물건의 이름을 먼저 찾아낸 다음에 그게 잡초랑 같다면 이라고 조건을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A가 뭔지 모르겠지만 잡초랑 같다면 repeat 써서 pick 오브젝트는 결국 뭐예요? 잡초를 뽑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A가 어떤 게 들어가야 될지 감이 오나요? 그렇죠. A에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what 오브젝트의 결과, 즉 현재 로봇이 위치한 칸에 있는 물건의 이름이 들어있어야 걔랑 잡초랑 비교했을 때 같을 때 잡초를 뽑는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A에는 그렇죠. what 오브젝트 대신에 A 들어갔으니까 A라는 것은 뭐랑 같아야겠죠? 그렇죠. what 오브젝트랑 같아야겠죠. 자,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반복문을 써서 이제 이 잡초를 5개 그리고 3개를 뽑아야 되는데 얘를 고정된 숫자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5개라고 쓰게 되면은 여기서 3개까지는 잘 오류가 없이 실행되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빈 공간에서 잡초를 뽑고 있기 때문에 15루가 나옵니다. 따라서 얘는 한 가지 숫자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변수라고 하는 것을 처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변수 b는 현재 칸에 있는 잡초의 개수를 세야 되기 때문에 count 오브젝트라고 쓰시고요. 이쪽에는 자 변수 b라고 써주시면은 잡초 골라라고 하는 함수를 완성했고요. 이것을 7번 반복하게 되면은 잡초를 모두 다 뽑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댓글 퀴즈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플레이봇에서 농장에 토마토를 키우고 있는데 중간에 잡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전진하면서 잡초를 뽑아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세요. 자,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A 위치에 뭐가 들어갈지 잘 떠올려 보시면은 이 A에 어떤 걸 넣어야 될지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잡초일 경우에는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렇죠. 잡초를 뽑는 일이기 때문에 픽 오브젝트와 풋 오브젝트 중에서 뽑아서 여기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항상 홈페이지 댓글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이것으로 플레이봇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